쉽다, 날카롭다, 그런데 심지어 재미까지 있다. 예, 박지동의 경제 본색입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첫 코너 알고 보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다릴 수가 없네. 자, 월요일에 우리 초대 손님 민 기자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기 기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얼굴은 좋아 보이시네요. 네. 월요병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이 알고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진짜 궁금했는데 네. 뭔지 잘 몰랐고 알고 보면 또 큰 얘기들이 뒤에 숨어 있다는 그런 코너인데 네. 진짜 궁금한 거예요 오늘. 이거 얘기하면은 우리 독자님들도 너무 궁금해하실 건데 지금 떠들썩한 장안의 화제. 네. 남현희 펜싱 선수와 천정조 네, 씨의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이름도 어려운 네. 이 스캔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얽혀 있는 파라다이스 그룹 얘기까지. 네. 흥미진진한데. 맞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네. 도대체 이번 스캔들, 남현희 천정조 스캔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번 예. 주에 이제 남현희 선수가 예. 그 천정조라고 하는 재벌 3세와 결혼한다는 기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재벌 3세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뭐 좀 이상한, 뭐 15세 연하다 뭐 하면서 이제 재벌 3세랑 결혼을 하냐 하면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예. 이제 증언들이나 이제 과거 이제 천정조 씨를 아는 분들이 이제 증언을 나서고 뭐 하면서 이제 네. 그 사람이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고 그리고 사기 전과가 있고 뭐 한 네. 그런 지금도 이번 주까지도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전해지고 매일매일 있습니다. 뭐가 나오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이제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번 주에 여성조선에서 기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목이 뭐였냐면 펜싱 남현이 15세 연하 재벌 3세 천정조와 만남 열애 결혼 풀스토리 최초 공개였어요. 아하. 15세 연하남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쵸. 뭐 우리가 뭐 그 가정 환경이나 그 사람의 그 뭐 조건을 가지고 뭐 선입견을 갖는 건 좋지 않지만 네. 그래도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또 운동선수 얼굴이 출신. 알려져 있는 이혼한 분인데 아니 어떻게 15이나 어린 그렇죠. 더군다나 재벌 3세와 그쵸. 결혼? 네. 이거 뭐지? 라고 해서 관심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게 예. 재벌 3세라고 하면 그렇죠. 이 아들이 도대체 어느 집 자식이냐? 그렇죠. 재벌은 재벌인데 그렇지. 어느 그렇죠. 집 어느 재벌이냐. 기업 자식이냐? 뭐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 기사를 그때 당시에 꼼꼼히 읽어봐도 네. 어느 그룹이다, 어디 기업이다라는 거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기사에는 잘 안 나왔군요. 네, 최초 기사에는 안 나왔고 네.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계속 또 취재를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파라다이스 그룹 오너 일가의 혼외자라고 이제 알려진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파라다이스 그룹에서는 바로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글을 쓴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예고까지 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아주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이게 또 오너 일가에 또 혼외자라고 하면은 예민한 그렇죠. 문제니까.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일들이 또 상기가 됐는데요. 네. 그 사기 사건에 이제 파라다이스 그룹 오너 일가가 거론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왜 이런 듣기만 해도 어지러지한 이런 사건에서는 그렇죠. 파라다이스 그룹을 물고 이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게 처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두 차례 그게 있었는데 예, 우리가 아는 것만 2차례가 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2003년에 예. 그 너무나 유명하신 배우죠. 김상중 씨가 김상중.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 김상중 씨. 네. 네. 파라다이스 전락원 회장의 딸 전우경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이랑 결혼한다. 네. 그때- 재벌 사위가 되는 거다라는 보도였네요. 저기 그쵸. 나오네요. 저기는 그러니까 아예 기사가 네. 카지노 대부의 사위가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네요. 심지어 이제 11월 28일 신라 호텔에서 한다고 이제 장소나 시점까지 특정이 됐던 거죠. 아이고, 진짜로 진행이 됐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파라다이스 그룹이 즉각 오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게 네. 전우경은 예. 전락원 회장이 딸이 아니라 손자고
아,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허위의 천정조 씨처럼 네. 전혀 그 파라다이스랑 상관없는 이름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칭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김상중 씨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칭범은 네. 손녀의 이름을 그쵸. 자기라고 하면서 네, 했는데 접근을 자기는 해서. 딸이다 이렇게 했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김상중 씨는 결혼을 보름 앞두고 파혼을 하고 파혼을 하고. 예, 끝이 났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 아마 예, 싱글로 쭉 계시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예. 2017년에는 이제 예. 낸시랭 씨가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었는데요. 팝 아티스트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준주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낸시랭의 아 저기 나오네요. 네. 저 참- 아, 자기 이름이 전준주다. 그러니까 왕진인지도 아, 왜 애들이 다들 이름이 모르겠고 특이해요? 전준주인지도 모르겠고. 네. 전 뭐 아까 뭐 이름 뭐였죠? 전창조? 전청조. 전청조. 저분은 또 전준주. 네, 잘 흔하지는 전준주. 않은 이름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저분도 이제 자신의 이름이 전준주라고 하면서 예. 자기는 이제 파라다이스 그룹의 서자고 서자. 네, 그리고 상속 문제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거죠. 아, 나는 그러니까 혼외자 비슷하게 아무튼 서자인데 네. 드러나진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기 아이고 뭐야 징역 6년 확정이 되네요. 네, 결국 이혼을 하고 이제 예. 감옥까지 가게 됐죠.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세 사건을 쭉 봐서 아마 국민들이 이런 스캔들 자체가 기억이 나실 것 그쵸,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왜 저런 사기범들이 파라다이스 그룹을 물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파라다이스 그룹 관련해서 이제 네.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일부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쯤 되면 네. 파라다이스 그룹 오너 가계도를 재난 문자로 뿌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계속 이게 사기로 이어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지금 3건이지만 예. 그 전에도 이제 막 파라다이스 그룹을 팔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많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돌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이제 파라다이스 그룹이 이제 재벌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 계속 그러지만 이제 네. 엄밀히 따지면 회사 규모로 보면 중견기업에 가깝거든요. 네. 중견기업에 가깝고 이제 파라다이스 그룹이 이제 호텔이 있고 하니까 어디서 네. 들어보긴 했고 아하. 그리고 이제 호텔업과 카지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 다른 유명 재벌가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뭐 뒤에다 더 설명을 하겠지만 네. 뭐 조금 재벌 오너 일가가 좀 베일에 감싸져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사기꾼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름은 분명히 들어봤고 네. 카지노랑 호텔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화려할 것도 같고 그쵸. 조금 좀 뭐 가게도도 왠지 복잡할 것 그렇죠. 같고. 저희가 뭐 삼성 이재용의 뭐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속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마침 들어본 저 회사의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사실 은둔에 좀 가려져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 거기야라고 사기치기 좋은 조건이다. 그렇죠. 네. 아, 그럼 이제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뭐 파라다이스 그룹. 다시는 이런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면 그쵸. 파라다이스 그룹도 좋은 거고. 그런 사기를 미래에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 여러 피해자들이 나오면 또 안 되는 것도 필요하고. 네. 실제로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 네. 어떤 그룹입니까?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그룹은 예. 1972년 4월에 설립됐습니다. 아, 파라다이스 그룹 자체는 72년이면 지금 한 40년? 40년이 넘었죠. 예, 거의 예. 50년 가까이 됐고 이제 주로 호텔업이나 카지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창업주 같은 경우에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전락원 회장님이신데요. 네. 이제 전락원 회장의 수식어는 이제 카지노 업계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저분이시네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죠? 예. 아, 그러니까 저분 이름이 낙원이네, 낙원. 네, 맞습니다. 낙원이어가지고 회사 이름이 파라다이스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영어로 풀어서 쓴 게 이제 네. 파라다이스 그룹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카지노 업계의 대부라고 하지만 또 네. 동시에 은둔형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락원 회장 같은 경우 이력이 잘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네. 1948년에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력에 48년에 20살이었다는 거는 28년생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대충.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살아계셨으면은 거진 거의 90대 정도.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97년에 명예 졸업을 했다라고 이제 그 이력이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뭐 네. 그때 한국 전쟁도 있고 했었으니까 전쟁통이었겠네요. 네, 제대로 네. 졸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젊었을 때 공식 이력이 이제
그 후로 시간이 지나서 1961년 서울시 청년회 회의소 부회장, 아하. 그리고 62년 한국관광협회 서울시 이사, 네. 그리고 67년 오림포스 관광호텔 대표이사가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가 이제 예. 이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거죠. 아, 그러니까 50년대부터 네. 60년대까지, 6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 남짓은 이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갑자기 짠 하고 등장했는데, 각종 타이틀을 달고 거의 관광호텔 쪽에 이제 대표격으로 해서 그냥 바로 딱 등장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이제 한국전쟁 직후에 이제 미군 부대 쪽에서 이제 군속을 하면서 이제 영어 실력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이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제 추정하기로는 결국 이제 전쟁 당시나 그 전후에 미군 인맥이라든지 그쵸. 뭐 군납이라든지 미팔군 관련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맞습니다. 뭔가 좀 그러면서, 사업 기반이 닦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군수 물자를 사업을 하면서 이제 또 사업 기반을 닦았고 또 이제 그렇게 미군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조금 알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68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림포스 관광산업 대표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오림포스 관광호텔 워커힐 지점에 이제 콘티넨탈 카지노 클럽을 열면서 처음 카지노 업계에 진출을 합니다. 아, 워커힐 카지노의 지금 워커힐 카지노의 전신. 그쵸. 그거를 딱 시작하면서 카지노 업계까지도 진출. 그리고 이제 72년도에 워커힐 호텔에 있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영으로 운영을 하다 워커힐 호텔을 국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워커힐 호텔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 넘어가고 SK 거죠. 네, SK로 넘어가고 이제 SK가 이제 카지노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제 카지노 부분은 이제 떼서 이제 그 전락원 회장에게 넘겨주면서 그거를 이제 콘티넨탈 관광으로 설립하고 총괄법인을 파라다이스 투자 개발을 세우면서 그룹이 시작된 거죠. 72년도에. 그러니까 카지노 업계에 발은 디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워커힐이 관광공사인가 아무튼 맞습니다. 지분은 하나 태워졌지만 사실상 국영이거든요. 맞습니다. 공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민간으로 불화하는 과정에서 성경으로는 넘겼는데 성경이 통으로 가져가지는 못하고 카지노는 따로 분할을 시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카지노를 이제 정식으로 인수하고 법인을 세운 거죠. 법인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파라다이스 그룹의 이제 시작이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야 대단한데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시절에 뭐 30, 20, 뭐 하다못해 50까지도 맞습니다. 50이 뭐야? 요즘도 그렇지 뭐. 이런 큰 굿즈의 사업들, 알짜배기 사업들, 더군다나 국가가 허가제로 운영하는 사업들을 맞습니다. 카지노는. 그거는 그리고 카지노 같은 거는 캐시카우기 때문에 잡으면 사실 이거는 뭐 무조건 돈 들어오는 장사인데 이거를 덜컥 받았다? 이거는 정권의 핵심과 어떤 대단한 인맥 이런 거 없이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당연히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카지노라는 사업이 뭐 공식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도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양지보다는 음지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 규제 사업이고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전락원 회장은 이제 언론에서 이제 부정적인 이름으로 여러 번 오르내리고 그리고 실제로 권력과 유착 관계가 많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유착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런 게 좀 잘 드러난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제3공화국 실력자들과 교분이 두터웠다라고. 3공화국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려진 바로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으로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IOC 위원까지 했던 박종규 씨와 좀 돈독한 사이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통령 경호실장 쪽으로 뭔가 라인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최종건 회장, SK 회장이죠. 그분의 뭐 평정 같은 경우에 또 잠깐씩 언급은 되지만 이우락 과거 중정 부장과도 이제 연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뤄 짐작컨대 정권 핵심부, 그러니까 중정이라든지 대통령 경호실 쪽에 라인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 실세들과 그게 없으면은 정부 허가 사업인 그 사업들을 따낼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뭐 계속 2005년에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투자를 한 카지노 법인이 또 하나 세워지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독과점이었거든요. 그러네요. 파라다이스 그룹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연이 없고서는 이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이거 영화로 한번 다뤄보고 싶네. 왜냐면 그냥 우리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네. 뭐 그런 카지노라는 그 사실상 독점 상태를 불화받는 것도 대단한 인맥과 네. 소위 말하는 뭐 정권과의 커넥션 없이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그쵸. 들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맡았다? 그러면 누구라도 제2 카지노, 제3 카지노 해서 그렇죠. 추가적인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도로 뺏어오든지 그쵸. 이런 암투가 당연히 벌어질 텐데 그런 것도 잘 헤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권력과도 뭔가 대단한 로비력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파라다이스 호텔에 둘러싸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는 예. 카지노라는 게 이제 돈을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현금 장사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정권의 뭐 돈 세탁이라든지 그럼요. 뭐 그런 의혹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네. 그렇죠. 이 수십 년을 거의 독점으로 네. 예, 한국 사회에서 카지노 대부로 자리를 했다. 그럼- 어쨌거나 뭐 우리가 칭찬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로비력은 있었던 걸로 그냥 인정을 할 법하다. 그죠? 사업 수완이 뛰어났다라는 걸 그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포장 좋았어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예. 전락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네네. 이렇게 사업 수완도 좋았지만 이제 네. 나라에 공을 안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아, 좀 그래도 공적인 기여가 있었습니까? 네. 1974년에 이제 파라다이스 케냐 정말 케냐. 아, 해외까지 나갑니까? 네, 아프리카 케냐까지 정말 뜬금없이 이제 네, 사업을 네. 해가지고 이제 예. 케냐 현지에 카지노를 설립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고. 88년 이제 서울 올림픽 유치 때 예. 아프리카 국가들의 표를 모으는데 민간 외교관으로 한 몫을 했습니다. 아, 우리 그때 참 88 올림픽 유치하느라고 그렇죠. 그건 또 드라마긴 드라마인데 네. 마침 케냐에 진출해 있고 네. 거기서 돈줄도 잡고 있으니 그쵸. 아프리카 표 모으는데 네. 기여를 좀 했다. 네. 예. 그 공로로 이제 그 88 올림픽 이후에 정부로부터 사회발전 유공훈장을 받았고 아, 훈장까지 받았네요. 네. 그리고 이듬해에는 주한 케냐 명예 총영사로 아이고, 대신했습니다. 명예총 영사까지.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냥 기업인으로 그리고 예. 이제 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은둔형의 경영자였지만 네. 이제 전락원 회장의 존재와 이력이 이제 국민들에게 대중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네. 93년에 YS 정부가 들어선 아, 어떤 일이 이유입니다. 있었습니까? YS 취임 이후에 뭐 예. 아시지만 뭐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거든요. 그때 뭐 사정 정국 대단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5공화국과 6공화국 인물 상당수가 이제 사정 태풍에 걸려서 이제 사정 사법 처리를 예. 받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 실세들과 친했기 때문에 예. 전락원 회장도 이제 그 사법 태풍에서 피해갈 수 없었죠. 예. 그래가지고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집중 조사를 받았고 탈세가 네. 아하.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제 탈세로 걸면 안 걸리겠어요. 다 그쵸. 걸리지. 근데 여기는 특히나 네, 맞습니다. 걸리려면 무자본 거래가 무자료 거래가 얼마나 그쵸. 많았겠어요. 그 현금 예. 현금이 돈을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반에 슬롯머신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아, 진짜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네, 그 범죄와 전쟁도 범죄와 전쟁은 그 전이었고 예. 이제 그때 홍준표 시장님이 검사로서 그렇죠. 모래시계 검사로 이제 이름을 날리셨고 이제 뭐 네. 그러면서 이제 박철원이라든지 박철원, 뭐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슬롯머신의 대부들이 막 줄줄이 잡혀가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카지노 업계까지 불이똥이 튄 거죠. 아하.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네. 그 당시에 이제 122억을 탈세하고 1,600만 달러를 당국의 허가 없이 빼돌린 혐의를 받으면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락원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네. 일이 있어가지고 네. 업무차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네. 그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3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아, 안 들어와 버리는 거구나. 네, 안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귀국했지만 뭐 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아하. 검찰 출석을 안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네. 97년에 예. 징역 5년, 벌금 161억, 예. 추징금 120억 원을 선고받고 네. 수감 생활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듬해 8.15 특사로 석방이 되죠. 아, 1년 조금 넘게 살다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떠들썩하게 사법 처리를 받고 하면서 이제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예. 전락원 회장이 이제 그렇게 알려지면서 카지노 업계의 세력 판도가 드러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락원 회장이 공식적으로 카지노의 대부라는 호칭을 타이틀을 받겠네. 네,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93년도 처음에 이제 뭐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됐을 때 한 언론에 따르면 이제 예. 전락원 회장이 워커힐 예. 카지노를 인수한 다음에 네. 1조 원의 재산을 모았다라는 아유, 그 당시 1조? 네, 얘기까지도 그것도 전해졌어요. 대부분 현찰일 텐데. 네, 맞습니다. 와, 근데 1조 정도 카지노로 긁어 모았는데 네. 탈세로 어쨌거나 벌금 맞은 게 161억 원. 네, 추징금도 120억. 예, 그냥 뭐 한 300억 정도 내고 네. 1조 벌었다. 네, 뭐 근데 이거는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가 딱 털었네. 93년 이후로는요. 정확하게 이제 그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제 현금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정확하게 아직도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하.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은둔형 어떤 저 CEO나 이 저 기업가라고 네. 타이틀을 원해서 다른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제가 드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 내 건데라고 네. 하면서 네. 대놓고 당당하게 다녔다가는 맞습니다. 거기 솔직히 얘기해서 차명으로 있는 정권 실세 주주가 있는지 그쵸. 네. 맡겨놓은 돈이 있는지 그 돈이 뒤로 흘러갔는지 돈 세탁이 됐는지 알 수 없으니 그쵸. 이것을 잘 유지하려면 어쨌거나 비밀스럽게 네. 초창기에는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아무튼 93년 이후에는 이거저거 다 털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사법 처리를 받고 하면서 예. 이제 기업도 이제 타격을 받았죠. 부정적 이미지가 쌓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1990년 이후에는 이제 예. 뭐 기업을 상장하고 아. 파라다이스 기업을 상장하고 이제 상장 기업이 됐네요. 네, 그리고 카지노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골프장이라든지 네. 호텔 사업을 하면서 이제 키우면서 양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카지노 더하기 골프장 더하기 호텔 더하기 해서 약간 네, 그쵸. 종합 레저 느낌으로 레저 그룹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정말 상장까지 끝냈고 네, 야 새로운 2기 파라다이스 그룹이 시작됐네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발돋움하고 있던 찰나에 예. 2004년 11월 3일에 전락원 회장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나이가 그때 당시 향년 77세입니다. 77세. 네. 77세로 아무튼 그룹 2기는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에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그런 이제 문제는 네.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 전락원이라는 하나의 카지노 대부까지 네. 오케이 거기까지였는데 이제 사실은 아까 김상종 씨 사건에서 봤듯이 내가 딸이야 내가 맞습니다. 서자야라고 나오는데 네. 정작 그럼 이 회장 당시의 가족관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락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2번의 혼인을 했거든요. 2번? 네. 야 이러니까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 예, 2번인데. 네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 이제 예. 전필립, 전원미를 낳았고요. 일남일녀 어제가 네. 나오네. 첫 네. 번째 부인과 전필립, 네. 전원미 씨 이렇게 네. 둘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는 딸 전지혜 씨를 낳았습니다. 전지혜 씨가 나왔네. 예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2006년에 예. 유산 상속을 두고 이제 형제들 간에 그렇지. 다툼이 벌어집니다. 재벌가에서 영화가 흔히 되려면 일어나는 그렇게 나야죠.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부인의 딸 전지혜 씨가 이제 예.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아하. 이 사망 당시에 네. 장남과 장녀, 차녀 모두 3남매가 공동 상속인이었는데 네. 장남인 전필립 씨가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파라다이스 측에서는 이제 음. 그게 무슨 소리냐? 상속 네.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항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 쪽 장남 쪽으로 이제 둘째 부인 쪽 자녀가 네. 같이 좀 나눠 갖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하. 이제 공식 재산이 있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뭐 숨겨져 있다라고 추정되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야,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소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거는 네. 공식 재산 나눠 갖는 거는 뭐 니네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면 되는데. 주식 같은 거야 뭐 어차피 공개가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재산 분할 소송의 총 가액이 얼마일까? 그렇죠. 숨겨진 걸 자기네들끼리 네. 소송의 물건으로 이걸 세상에 공개할까? 이것도 관심이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언론들도 이제 예. 파라다이스 그룹에 이제 숨겨진 재산이 드디어 드러나느냐 뭐 아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네. 알만한 자식들끼리 솔직히 이제 혈육 상쟁 막 난장판이 그쵸. 되면은 막 다 드러나니까요. 맞습니다. 저것도 내 재산인데 네. 저 호텔을 오빠가 가로챘다는 둥, 저 골프장도 사실은 네. 재무제표는 안 나오지만 우리 거라는 둥 막 이러면서 드러났지. 어디 계좌에 뭐가 그렇죠. 있다 뭐 그런 금괴가 얘기들. 있다, 네. 스위스 계좌가 있다 이런 네. 게 나오지 않나? 맞습니다. 아하. 근데 드러났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떠들썩했지만 이제 예. 법원이 이제 전지혜 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전필립 씨 아이고.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네.
소송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아, 어떤 식으로든 파국은 생기지 않았네요, 일단은. 네, 일단 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끝간데 없는 싸움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고요. 어쨌거나 부인이 둘 있다. 네. 그래서 형제 사이가 안 좋다. 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다라는 식으로 연기만 피우다가 사건이 끝났네요. 요거를 이어가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한 사기꾼들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그 동생이 예. 서운해할 수도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네. 현재 이제 파라다이스 그룹은 전락원 회장의 외아들 아까 말씀드린 예, 전 필립 씨가 씨. 예, 전 예. 필립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뭐 헌칠하니 네. 외모는 뭐 호남형에 네. 시원시원하게 생기셨네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딸 예. 전원미 씨와 전지혜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주식 지분은 갖고 있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서운했을 수 있죠. 예. 경영에 참여하고 이제 자기도 돈을 벌고 싶은데 이제 네. 그렇게 교류 참여를 못 하니까 그럼 저 전 필립 회장은 이제 회장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그룹을 이제 예를 들면 들어왔다라든지 네. 어떤 경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5년에 이제 2005 년에. 예, 별세하신 지 1년 예. 만에 이제 회장에 취임을 해서 1년 만에 회장이 되는구나. 네.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 그 파라다이스 그룹을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예. 여러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부티크 호텔, 스파, 클럽, 예술 전시 공간 등을 갖춘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를 오픈하면서 이제 종합 리조트 그룹으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가 좀 크죠. 예. 네, 맞습니다. 하긴 복합 리조트, 레저 그쵸. 뭔가 그런 쪽으로 아예 방향을 잡고 전문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은둔형 경영자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이제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사업이나 이제 문화 사업 같은데 이제 공식석상에 모습을 여러 번 드러내면서 이제 존재감을 보이는 거죠. 이제 저분은 나 은둔형 아닌데 그렇죠. 내가 주인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상상의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아버지 때는 권력과의 이런 다양한 어떤 밀착 관계에 대한 의심, 그렇죠. 뭐 돈 세탁에 대한 의심, 네. 또 혹시 권력이 맡겨놓은 차명의 어떤 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드러나면 날수록 사실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칭 타칭으로 은둔형에 있었다면 상장을 계기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지분 관계는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서 내 건데라고 나타나도 너 소멸시효 몰라?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때 엮였던 아버지 때 엮였던 그런 많은 분들도 어느 순간에 이제 선대들과 정리가 다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당당하게 내가 회장이야. 그리고 나는 공개적으로 행보를 할 거야. 그리고 회사도 종합 레저 기업으로 키울 거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파격적인 행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분이?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예술 전시 공간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제 예. 뭐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그 영향은 이제 그 전 필립 회장의 부인 최윤정 씨가 이제 지금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분이 전 네. 필립 회장의 부인, 부인입니다. 네. 현재도 부인이죠? 네, 예, 두 번째, 맞습니다. 세 번째 이런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분이 전형적인 재벌 부인들처럼 문화재단을 하고 있네요. 네. 최윤정 씨. 네. 근데 이제 그 저분이 이제 이화여대 섬유예술학과 출신이라서 네. 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아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이제 미술품 같은 것도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네. 뭐 세계적인 미술 영국의 미술 전문 개간지 예, 네. 아트뉴스라고 있대요. 예, 근데 이제 있죠. 거기서 선정한 네. 세계 200대 콜렉터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게 네.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미술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미술시장, 옥션시장 이런 데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 랭킹을 쭉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스케줄, 작품들에 이게 사실은 옥션도 스케줄을 맞춰가고 있는 측면도 그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200대 큰 손이 있다? 맞습니다. 그럼 거의 우리가 알기로는 재벌 사모님들이라고 해서 200대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예. 거기에 이름을 올렸던 게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예.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 예, 정도가 이제 거기 이름을 그러니까 올리고 이건희, 홍라이, 네. 예를 들면 그 정도급, 그쵸. 아모레급, 네. 요 정도 한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중견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여기서 200대 컬렉터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물건을 사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작품 중에 일부가 이제 예. 저기 아까 얘기한 파라다이스 시티에 이제 전시가 돼 있는 거고요. 아, 그룹이 산 게 이제 거기 전시도 돼 그쵸. 있습니까? 예, 전시도 돼 있고 이제 뭐 아.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은 이제 회사를 이제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고 부인은 문화사업, 네, 아트 페어,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분들의 가족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이제 존재감을 예. 드러내고 있는데 네네. 저 전필립 회장과 최윤정 부회장 사이에는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이남 일녀. 네. 그 첫째 딸이 이제 전우경 씨. 장녀가 첫째 딸. 네. 아까 김상중 씨한테 사기를 쳤던 사람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내가 전우경이야라고 했던 게 손녀였다고 했는데 네. 그때 사기쳤을 때 1학년이었던 그 손녀가 지금은 20대 지금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 네. 아, 저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분이 전우경 씨. 네. 진짜 창업자의 손주고 네. 현재 회장의 첫째 딸 네. 전우경 씨. 야, 뭐 저분은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이제 전우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예.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아유, 이분은 또 그런 스타일입니까? 네, 이제 나 재벌 딸이야 이런 거. 과거 오너 일가들이 이제 은둔형이었다면 이제 예. 연예계 마당발로 소문이 나 아, 있습니다. 연예계까지. 네, 그래서 이제 공식 행사 같은 데도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전우경 씨가 이제 주목받았던 건 네네. 2021년에 미국의 한 LA의 자선 행사에서 예. 블랙핑크 제니 아이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정호연 씨 예. 등과 이제 공식석상에서 함께 등장해서 아, 이미 친분이 있었단 얘기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 하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그룹의 딸이더라. 장녀다. 네, 그렇게 하면서 아하, 알려졌습니다. 연예계 마당발이다. 사교계 네. 핵인 싸다. 그리고 이제 그 최윤경 네. 부회장이랑 이제 네. 그 BTS의 B랑 아, BTS까지 나옵니까? 네, BTS의 B랑 예. 어디 국내 모 행사에서 또 같이 했다가 예. B와 사귀는 게 아니냐 열애설에 잠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열애설에 휩싸였다. 네. 아이고야, 아주 엄청난 마당발이시네 저분. 그럼 일단 네. 핵인 싸네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파라다이스 예. 그룹에서 이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 네. 비즈 팔찌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피크피크의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룹에는 없는데 네, 아직- 그룹 계열사가 아닌 네, 외부의 어떤 팔찌 하는 브랜드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게 그러면 나중에 또 일감 주식을 통해서 이게 상속의 툴이 되는 건지. 그러기에는 그분도 너무 아직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조그만 회사고요. 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첫째 따님이 저분이시고. 네. 뭐 밑에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더 있다. 남동생이 2명 있는데 아직은 남동생이 이제 2명.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좀 네, 어리고. 아직은 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룹 전체로 보면은 전필립 회장이 확실한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예. 이미지 탈피를 하고 네. 이제 뭐 밖에 대중적으로 이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이제 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분 구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아직도 이제 가족 중심의 지배 구조 체제가 공고합니다. 아, 그게 난 참 웃기더라고요. 상장 회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그 예. 카지노업이라는 그 파라다이스만 상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또 비상장사입니다. 아, 카지노 법인만 상장이 네. 돼 있다. 네. 다른 그러면 법인- 저분들은 어떻게 기업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주사가 지주사가 따로 있죠? 파라다이스 아. 글로벌이 이제 예. 아들 회사, 손자 회사를 이제 지배하는 구조인데요. 아이고, 손자까지 내려가서 지배하고 있는 네, 겁니까? 손자 기업 회사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파라다이스 글로벌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전필립 회장이 지분율의 67.33%를 갖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70%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세 자녀가 예. 20.10%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오너의 합치면 뭐 90이네. 네,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글로벌이 38.2%를 보유하면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조금 여러분, 은둔형 기업 또 뭐 화려하게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이 아리까리했던 파라다이스 그룹에 대해서 우리 민 기자님께서 쫙 네. 조사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확실히 알아들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어쨌든 관광업이고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구조조정도 하고 아, 하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맸다가 이제 그랬겠네요. 예,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흑자 전환, 작년 기준은죠. 예. 흑자 전환을 하고 이제 조금씩 기재기를 펴는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파라다이스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알았으니까 갑자기 내가 숨겨진 뭐 딸이다, 손녀다 이런 거는 이제 나이대를 딱 보면 예, 아시겠죠? 예. 아, 이제 알겠네. 아무튼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 코너에서 잘 다뤄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정보가 됐습니다.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경제 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예,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어렵고 또 복잡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 뉴스를 짧고 또 여러분과 관계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쉽게 해설해 드리는 코너가 되겠죠. 첫 번째 오늘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 세수 결손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이거 뭡니까?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나라 살림의 비상등은 계속 켜진다라는 씁쓸한 소식인데요. 올해 6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요. 아휴, 몇 번 말씀드리지만 6억도 아니고요. 60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조도 아니고 무려 60조입니다. 올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내년에도 다시 한번 세수 결손이 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2024년도 우리나라의 중기 국세 수입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예산정책처는요, 내년에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을 361조 4천억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요,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전망치 367조 4천억에 비해서 무려 6조 원이나 적은 수치다. 자, 그래서 보나마나 또 내년에도 세금이 빵꾸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니까요, 법인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약 2조 7천억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소득세도 한 1조 정도 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정책처가 이런 전망을 한 근거는 이겁니다. 뭐냐? 지금 경제 상황을 봐라. 즉 GDP, 우리나라 명목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정부가 낸 전망은 너무나 높다. 실제로 그거보다 낮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성장률을 낮게 잡으면요, 그 성장률에 맞춰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거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산해 보니까 저렇게 내년에 세금이 덜 거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다는 겁니다. 예산정책처가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봐, 너무 안 좋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너무 안 좋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만약에 내년도에 회복을 하려고 그랬으면요,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상조하고 정부가 1년 내내 노래를 불렀는데 좀 있으면 11월이에요. 누가 상조하고의 고를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안 좋을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급격한 턴어라운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회복될 리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하고 있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불안하죠. 이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은 상당 부분 늦춰질 것이다 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2022년도 요맘때 있죠.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도 2023년을 예상할 때
그 당시 전망치보다 2023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충분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전망치를 바꾸질 않았어요, 정부가. 그리고 그 당시 바꾸지 않은 전망치에 근거한 세수 수입 추계를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2023년이 시작하자마자 세금이 뻥뻥 구멍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봤을 때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면 즉시 수정을 해야 내년에도 세수 결손 없이 그래도 뭔가 계획과 실행이 그래도 맞아가는 한 해가 될 텐데, 지금 봐도 내년 성장률이 어두워진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사이렌이 켜지고 있는데 바꿀까요, 정부가? 이 전망을? 아니겠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내년에 설계한 정부의 성장률이 대로 되지가 않을 것을 대비한 확실한 수정, 민감한, 좀 민첩한 수정, 그에 따른 제대로 된 대책, 이런 게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정부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실게요. 저희가 한두 번 다루긴 했는데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의 핵심인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있는데, 특히 화물 부분을 매각하느냐 마느냐 등등등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확인했었는데요. 아직 큰 소식은 안 들어왔고요. 오늘 원래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양사 모두 이사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건은 그거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치려고 보니까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나라의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로 치면은 기업들이 결합할 때 그게 독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사하는 심사 당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기업 심사가 허가가 나야 돼요. 우리만 좋다고 해서 허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 등에서 이거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합치면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화물도 독점이지. 그럼 니네들이 막 화물값 올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객선도 보니까 독점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다양한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되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와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시아나 화물 부분 그거 딱 떼다가 팔아버릴게요. 그리고 유럽에 가는 다양한 공항에 들어가는 슬롯들, 쉽게 말하면 이착륙 허가 물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다 반납할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수정 의견을 유럽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건이 유럽에 제시되려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사회를 다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서 이런 안건들, 합병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안건들이 통과가 돼야 그 통과한 걸 가지고 의견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유럽에 가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부결되면요, 잘못하면 합병의 큰 암초를 만나게 되는 아주 운명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를 빨리 사서 빨리 유럽에다 허가를 받고 싶죠. 근데 아시아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알토랑 같이 키워온 회사인데 지금 내가 잠깐 경영이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나랑 합병하려고 했던 회사가 화물 부분 띄어다 갖다 팔어. 그 다음에 저 유럽으로 가는 노선 있지? 알짜 노선 그거 좀 팔어. 이렇게 하면은요,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나서 회사를 살려가는 게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알짜 부분을 갖다 파는 결정을 한다? 경영진이? 그 아시아나로만 한정해서 보면 그게 뭐가 될까요?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정, 즉 배임에 이르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현재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가 과연 오늘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 이 안건들이 통과하려면요, 이사가 총 6명이네요. 6명 중에 과반의 출석, 그리고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4명 정도, 이사가 다 출석한다고 하면요, 4명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사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는 찬성하고 싶었지만 이게 배임의 소지가 있어? 그럼 나 감옥 가기 싫은데 라고 해서 소극적인 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시아나 이사회의 향배가 매우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오늘 이사회를 앞두고 이사 한 분이 사임을 발표합니다. 깜짝 놀랐죠? 자, 그래서 사임의 배경은 현재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 이사 한 분의 이 사임으로 인해서 현재 모든 이사가 다 출석한다 해도 5명이 되겠죠. 그러면요,
출석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아까는 6명이 출석했을 때는 4명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5명이 출석하면 3명만 돼도 합병에 중대한 그 사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의 사임이 자의적이었을까? 또는 뭐 어떤 압력이었을까? 아니면 3명의 찬성표만으로도 통과시키기 위한 고륙지책이었을까? 등등등에 대해서 현재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국민의 하늘길 앞으로 어떤 회사가 어떻게 운영할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끝까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실게요. 네,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껑충 뛰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은행권 이자 이익이 여러분 2020년에는 41조였는데 올해 58조로 무려 42.7%나 껑충 뛰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수치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확정된 이자 이익이 29조거든요. 이것을 곱하기 2 연간으로 환산해서 얻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은행이 뭐 대단한 투자 사업을 잘했다, 엄청나게 투자를 잘했다, 그 은행 시스템을 계속 개혁하고 새로운 금융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뭔가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뭐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은행이 돈 번 게 다 금리 때문에 돈 버는 겁니다. 이자놀이죠. 서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업자들은 고금리의 고통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하루하루 신음하고 있는데 은행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준금리 인상 등등등 고금리 기조 때문에 앉아서 덩달아 천문학적인 이자놀이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은행의 개혁, 혁신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이자놀이로 돈을 불리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서 그 이익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논의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천문학적 이익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 라고 해서 법률을 통해서 횡재세를 부과해서 가져오자라는 논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 은행 보고 사회로 좀 환원하라고 해 라고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라는 논의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쪽의 뉘앙스는 횡재세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담금을 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보입니다. 부담금은요, 정부가 부담금 관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게 얼마큼 부담금을 줄지, 신설할지, 변경할지, 폐지할지를 조금 정부가 그래도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은행에게 부담금을 좀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공적인 환수를 하자라는 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횡재세 도입이든 부담금 도입이든 천문학적 이자 수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 관심을 갖고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시스템이 빨리 마련되고 고금리로 인한 고통이 반대쪽에서는 상쇄될 수 있도록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실게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오늘 월요일이니까 여러분 이번 주 주간 이벤트를 제가 쭉 봤는데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미국이겠죠. FOMC가 이번 주에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동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8월부터 4연속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아마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결은 동결인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동결하고 나서 발표됐던 성명의 뉘앙스, 앞으로 얼마나 금리를 더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준이 내는 힌트,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미국보다야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지만 일본도 이번 주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요. 아마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인데 일본이
현재 150엔 역대급 엔저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금리 정책이 힘들죠. 그래서 YCC라고 해서 장기물에 대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이 있는데 따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쉽게 좀 드려볼게요. 그거를 조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YCC 그래프를 올린다면 일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국제금융시장에도 영향을 거꾸로 준다라고 해서 현재 이 두 글로벌 그래도 탑 국가의 금리 향배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후속 기사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쉽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상저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어림 택도 없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실제로 수치로 증명이 되네요.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들이 3분기에 영업을 잘했나 못했나 봤더니 어이구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상저하고는 무슨 상저하고냐, 아예 상저하고란 말은 소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29일 경향신문과 FN가이드가 의뢰해서 받은 주요 상장사 210개 기업의 분석 결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0.5% 감소했다. 근데 여러분, 0.5 감소한 거는 뭐 별로 감소한 거 아닌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기름값이 중간에 유가가 좀 안정이 되면서 많이 세이브가 됐어요. 그래서 한전이 9조 원 넘게 영업이익이 3분기에 늘었습니다. 한전도 상장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전을 빼고 얘기해봐야죠. 거기는 기름값에 너무 연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전을 빼고 보니까 이런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2%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조금 뻥бот해서 20% 감소했다. 대단히 많이 감소한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대기업들, 뭐 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매각을 앞둔 우리 해운, HMM도 HMM은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년 대비 무려 93.6%나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좀 잘 나갑니다. 자동차는 괜찮고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이익이 줄어들면서 힘든 아주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4분기가 그럼 4분기는? 라고 물어볼 때 4분기 역시 반등하기 힘들다라는 전망,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짧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외평기금 조기 상환, 단계적 조정 필요, 시장 영향 고려해야.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겁니다, 여러분. 올해 세수 60조가 크게 뻥 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빨리 추경을 해서라도, 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세입을 메우자. 그래서 정상적인 재정을 펼치자라고 했는데 정부가 끝까지 거부했죠. 그러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자기금 또는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만 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끌어와서 메꾸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외평기금 20조 원을 지금 쓱 땡겨와가지고 지금 부족한 걸 메꾸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이거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역시 환율에 민감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선진국, 신흥국 대비 점점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좀 봐라 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로 34개 주요 선진국 0.6보다 높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높은 수치죠. 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이나 달러를 외평기금에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이 환을 공격하거나 환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망이 있다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야, 한국 외평기금에 있는 돈 정부가 다 뺏어 썼대, 돈 없대, 이런 신호를 준다면 정부의 즉시 대응이 어렵겠죠. 그러면요, 시장에
투기 심리를 자극할 여지가 있고 환율의 변동성을 더 크게 키울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는 외환 시장을 점점 더 개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개방하는데 시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그걸 안전판으로 갖고 있을 외평기금에 있는 돈이 적당히 신호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쓱 빼면요. 외평기금은 외환 관련해서 급할 때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건데요. 보통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돈도 MMF라든지 이렇게 시장에서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 돈을 쑥 빼니까요. MMF 시장도 불안해지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금 시장의 변동성까지 확대하는 2차적인 문제를 연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외평기금으로 쓱 빼서 아무렇게나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굉장히 좋지 않다. 신중을 기해라 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여기까지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댓글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호중바라기님, 네, 횡재세를 뭐 걷어라 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자, 네, 환수해서 그게 국민에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금강야차님도 말씀 주셨고 은행들만 돈 버네라고 오드레님이 말씀 주셨네요. 맞습니다. 서민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은행들만 돈 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희가 이런저런 소식 잘 전해드렸고요. 내일도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는 가시도 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